시작에 앞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처참하다. 최근 리그 7경기에서 2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카라바오컵에서 약체인 노팅엄 포레스트에게까지 0대2로 패배하면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빅식스 팀과의 최근 성적은 1무 5패, 최근 5경기 전패를 기록 중이다. 16-17 시즌 토트넘은 맨시티를 승점 8점 차로 따돌리고 리그 2위까지 기록했던 강팀이었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최근 토트넘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수비진의 불안을 뽑을 수 있고 미드필더진의 창의성 부족 또한 부진의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소니와 페리시치 간의 불협화음 또한 문제인데 이 모든 건 감독인 콘테의 고집스러운 전술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전술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교통정리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지만 동일한 전술만을 고집하는 콘테 감독은 그 부분엔 별로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런 감독 역할의 부재로 인해 팀은 오합지졸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이며 이를 보다 못한 구단의 수뇌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았을 때 콘테도 더 이상의 의지가 없어 보이며 콘테의 의지가 있더라도 구단에서 더 이상의 신임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차기 감독으로 전 첼시 감독이었던 투헬이 한 번씩 언급되었는데 유력함을 넘어 수뇌부는 이미 투헬을 낙점한 채 콘테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듯하다. 투헬이 토트넘에 오면 가장 먼저 소니와 페리시치의 교통정리를 할 텐데 소니는 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세계 최고의 골결 정력을 가진 월드클래스이며 현재 득점력이 부족한 토트넘이기에 분명 소니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을 개편할 것이다. 투헬의 첼시는 당시 구단주의 사임, 핵심 선수단의 재계약 문제, 선수단의 장기 부상에다가 구단 최고 이적료로 영입했던 루카쿠마저 부진하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엄청난 결단력으로 빠르게 루카쿠를 인터밀란으로 재임돼 보내서 팀을 개편하여 이후 13경기에서 12승을 챙기는 등 엄청난 반등을 이끌어낸 명장으로 유명하다. 투헬은 이미 분데스리가에서부터 마인츠에 부임해 팀을 눈에 띄게 반등시켰는데 특히 시즌 첫 7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등 기염을 토하는 활약을 펼쳤고 결국 팀을 유로파리그에 진출시키며 독일 전역에서 지도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도르트문트의 지휘봉을 잡게 된 투헬은 당시 도르트문트에 부임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인 박주호 영입을 내걸었고 실제로 영입까지 하게 된다. 그가 부임한 도르트문트는 이전 감독인 클롭의 색깔이 강하게 남아있던 팀인데 팀의 아이덴티티였던 클롭의 게겐 프레싱을 바꾸기보단 수비 때만 사용하는 등 장점은 받아들여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5경기에서 오전 전승을 챙겼고 18골 1실점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투헬은 15-16 시즌 분데스 공홈 팬 선정 최우수 감독에 선정됐다. 다음 시즌인 16-17 시즌에는 포카컵을 우승하며 팀에 5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선물하였고 시즌 후 위넨과 아스날의 구애를 받았지만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다. 당시 파리는 프리시즌에 주전급 선수들을 다 내보내고 영입한 선수는 부폰밖에 없었던 것 등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달리 팀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투헬은 이런 한정된 자원에서도 다양한 전술 시도를 통해 무난하게 리그 우승을 하였고 다음 시즌 구단을 최초로 챔스 결승에 진출시켜 전술계의 카멜레온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특히 PSG 회장은 투헬은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결승에서 뮌헨의 아쉬운 패배로 브레브를 놓치긴 했지만 노이어의 선방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만큼 경기력은 좋았기 때문이었다. 잘 나가던 투헬은 다음 시즌 중 선수단 및 구단과의 불화를 사유로 갑자기 경질되었는데 평소 구단과의 사소한 내부갈들도 있었지만 경질의 사유는 따로 있었다.
때는 2021 챔피언스리그 H조 PSG는 튀르키예 소속 바샥쉐이르와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당시 대기심이 바샥쉐이르의 피에르 웨보 코치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했고 그걸 들은 바샥쉐이르 선수단은 경기를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했다. 이에 PSG 선수단 역시 킬리앙 은바페를 중심으로 보이콧에 동참했지만 투엘 감독은 보이콧에 참여하지 말고 경기장에서 몰수승을 받아내라 주문하여 갈등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투엘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일부 선수들이 이 사건을 단장과 경영진에게 알렸고 구단주였던 타밈, 카타르 국왕이 투엘을 직접 경질했다고 한다. 이처럼 투엘은 단장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선수단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 네이마르는 투엘의 경질 소식에 크게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특히 네이마르는 이전에도 투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투엘은 선수단의 신임을 받았던 감독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반기를 함께 들지 않은 점은 분명 도덕적으로 지적할 부분일 수 있으나 투엘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승리에 집착하는 괴짜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 첼시의 시즌 도중에 부임한 투엘 감독은 번뜩이는 다양한 전술들을 팀 내에 빠르게 녹여내 짧은 시간 만에 첼시의 경기력을 무서울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무려 시즌 도중에 부임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해 비기어까지 들어올렸다. 이후 2021 UEFA 올해의 감독상, 2022 피파 어워즈 올해의 감독상 등을 연달아 수상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오르게 된다. 지금은 구단과의 마찰로 뜬금 경질을 당한 상태지만 그가 떠난 첼시는 현재 바닥을 기고 있으며 첼시 팬들은 아직까지도 투엘의 경질을 이해하지 못하며 투엘을 다시 데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투엘이 토트넘의 다음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면 이번에도 냉철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팀의 부진의 중심에 서 있는 페리시치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최고의 득점 기계 소니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시켜 토트넘을 다시 매서운 팀으로 부활시킬 거라 믿는다. 이제 한국 나이로 32세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최고의 감독인 투엘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